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백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유도와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되게 재밌고 신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전선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전선을 보여드리는데 이 전선을 이렇게 제가 한번 감았습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감은 거 이렇게 감았죠. 이 감은 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감았다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재밌는 일이 뭐냐면은 이 전선은 원래 그냥 가만히 있는 녀석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자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석을 이 근처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은 이 주변, 전선 주변의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커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작아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커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되고, 이 전선 안에 있는 전자들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고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신기하게도 바로 이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하게 되면은 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재밌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을 놓고, 제가 이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 자석을 이 주변에 가까이 가져갔다 멀리 했다 가까이 가져갔다 멀리 했다 하게 되면은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크게 생겼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또 이렇게 밖으로 빼내게 되면 작게 생겼다가 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크게 생겼다가 작게 생겼다가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코일에 무엇이 생기게 된다? 바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 전기를 바로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기전력,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전자유도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A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코일이 있고 여기도 똑같은 코일을 있어요. 똑같은 자석이 있는데 넣었다 뺐다를 똑같이 하게 되었는데도 여기서는 전기가 10V만큼 만들어졌고 여기는 전기가 20V만큼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여러분, 공부를 똑같이 우리가 10시간 했는데 영어 단어를 10개 외우는 사람이 있고 영어 단어를 20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암기력이라고 하는 암기의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난 겁니까? 20개 외우는 사람이 더 뛰어난 거죠. 이 그림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똑같은 힘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B에 있는 코일이 더 능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라고 하게 될까요?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유도 능력, 이거를 이제부터 무엇이라고 하게 되느냐? 이걸 이제부터 유도 능력을 이제는 인덕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덕턴스. 이 코일을 영어로 인덕터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인덕턴스. 지금부터 무슨 턴스 하게 되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덕턴스가 크다 그러면 유도 좀 잘하네. 전기를 좀 잘 만드네. 혹은 전기가 흘렀을 때 그걸 자기장으로 만든 능력이 뛰어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덕턴스가 크다, 인덕턴스가 작다, 이런 능력.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인덕턴스 빼게 되고, 첫 번째, 여기에 자속 파이가 클수록 전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더 전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감은 횟수가 클수록 전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속도가 더 빠를수록 전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발전기 생각하게 되면 여기 이제 자석을 뺑글뺑글 돌리는 겁니다. 뺑글뺑글 돌리게 되면은 이제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여기서 전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발전기 원리가 되게 됩니다. 유도기전력 E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만들어지는 E는 권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델타 t 시간의 변화분의 델타 파이 자속의 변화에 비례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전기는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이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기장이 커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아래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밖에서 빼게 되면은 자기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서 여기서는 이 방향은 서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은 권수에는 비례하고 시간에 따른 자속에는 비례하면서 방향은 방해하는 방향, 자기장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냐면 바로 렌츠의 법칙이 됩니다. 렌츠의 법칙, 방해하는 방향은. 방해라고 하는 말 나오게 되면 렌츠예요. 자, 이 유도기전력 요식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식 3-24가 여기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전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그림 3-24 보게 되면은 이 도체가 빨리 움직일수록, 그러면은 발전기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고, 자, 이때 이 안에다가 도체를 넣게 되었는데 이제는 아까는 우리가 전동기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다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회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반대로 얘를 강제로 회전시키게 되면 이제 전기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손 법칙에서 발 좌전. 자, N에서 S극 가죠. 자,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위로 가죠.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발전기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내는 기전력 E는 어떻게 되게 되느냐? B, L, V,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당연히 볼트가 되겠는 거죠. B는 자속 밀도, L은 도체의 길이, V는 속도,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이 자기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식 3-26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덕턴스 얘기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덕턴스. 이거는 유도하는 능력입니다. 전기를 얼마나 자기로 만들 수 있느냐, 자기를 얼마나 전기로 만들 수 있느냐. 인덕턴스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L이라고 하게 됩니다. 단위는 무엇이라고 쓰냐? H라고 하면서 읽을 때는 우리가 헨리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코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 어떤 전선이 있게 되는데 이 코일이 어떤 거는 1헨리다. 어떤 거는 2헨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헨리가 유도하는 능력이 2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쓰지만은 미리 헨리 많이 쓰거든요. 20 미리 헨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20 곱하기 밀리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만큼의 유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도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자체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어렵죠. 인덕턴스가 있는데 자체 인덕턴스 한번 보죠. 자체 인덕턴스. 여기 동그란하게 제가 이렇게 코일이 있고 철심이 있고 여기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직류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으로 감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되니까 이렇게 자기장에 향하게 될 겁니다. 자속 파이가. 그럼 이게 내내 이렇게 한 바퀴 자기장이 자속이 한 바퀴 돌게 돼요.
그럼 자속 파이가 돌게 되었을 때 다시 누구를 만납니까? 다시 코일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전선이라고 이렇게 전선을 감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여기에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는 다시 자기가 나와요. 자기장이 나오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 주변에 자기장에 영향을 주다 봐요. 그럼 또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넣었을 때 자기장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동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넣었을 때 전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발전기라고도 할 수 있죠. 아무튼 전기는 이 부분이 제일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유도하는 능력, 그러면 여기에서 유도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 자체 유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 자체 유도할 때의 크기는 무엇이 되게 되느냐? 마이너스는 이제 렌즈 법칙에 의해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마이너스 L 델타 T분의 델타 I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류가 클수록 더 많은 전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인덕턴스가 클수록 더 많은 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 앞에 이게 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E는 N 델타 T분의 파이, 여기는 E는 L 델타 T분의 I. 그러니까 자, E는 이렇게 설명하죠. 저 위에서는 N T분의 파이고, 자, 이쪽에서는 L T분의 I니까 자, 요거 빼서 N 파이는 L I가 되는 거고,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된다? I분의 N 파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 별표 하나 이렇게 써두십시오. 굉장히 이제부터는 이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게 식 3-28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상호 인덕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빼셔도 관계없습니다. 3-30 가볼게요. 자체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와의 관계의 식이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여기 만약에 2차 측에다가도 이렇게 코일을 감았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전기를 흘렸을 때 자속이 바로 2차 측에 영향을 미쳐서 이 2차 측에서도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자기가 됐고요. 자기가 다시 전기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앞에 쪽의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하고 이 뒤에 쪽의 인덕턴스를 L2라고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은 M을 우리가 뮤추얼이라고 해서 M으로 쓰게 되는데, 이거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게 되면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 이제 이건데 상호 인덕턴스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그냥 K라고 놓고요. 루트 L1, L2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K는 무엇이냐? K는 결, 합, 개수라고 해서, 자, 이 1차 측과 2차 측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으면 K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결합 완전히 1차에서 보낸 자기장이 2차로 하나도 안 간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K의 범위는 그렇다면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값은 바로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결합계수 그러면은 K는 요 식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K는 루트 L1,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K가 만약에 1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K가 1이다. K가 1이다. 그 뜻은 분모와 분자가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호 인덕턴스 M이 루트 L1, L2와 같다는 거죠. 루트를 없애려면 양쪽에 제곱 하게 되면은 M의 제곱은 L1, L2와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제가 오늘 너무 여기 정도가 여러분들 산으로 치면은 전기 기능사 이 전체 과정에서 한 6분 응선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반 넘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12강밖에 안 됐는데 이 뒤에 30강 정도 더 남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정말이에요. 뒤에 다 괜찮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 책 사는 순간 입장권 끊으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일단 산 반까지 온 겁니다. 반까지 온 거예요. 나머지 이제 반만 올라가면 돼요. 뒤에 강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한 고생에 비하면 뒤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개념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인덕턴스의 접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덕턴스의 접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죠. 철심에 제가 코일을 한번 감아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경우를 놔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어떻게 감냐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감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감았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쪽, 이쪽에 마이너스 줬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 이렇게 흘러가고 다시 왔다가 다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쪽, 이쪽에 마이너스 줘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흘러갔다가 다시 이렇게 흘러갑니다. 맞습니까? 두 개 그림 조금 다른 거 보이세요? 그러면은 이 코일이 두 개씩 있으니까 각각 이 왼쪽에 있는 코일을 L1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코일을 L2, 자, 여기 있는 걸 L1, 이쪽에 있는 거를 L2라고 했을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죠. 자, 이 L1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으로 이쪽이 N극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N극이 되고, 자, 이쪽도 여기가 N극이 되니까 둘 다 더해지게 되네요. 그렇죠? N극이 더해지는 거고, 이러한 형국을 우리가 더해지게 된다고 해서 가동 접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감승제 할 때 더하는 건 우리가 가라고 하잖아요. 자, 이건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 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왼쪽, 여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인데, 자, 이거는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되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이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걸 우리가 차동 접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개는 한쪽은 가동이고 한쪽은 차동이에요. 그러면 이때 원래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두 개가 접속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L은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M인데 이게 가동 접속이 되면은 플러스가 되어서 L1 플러스 L2하고 플러스 2M이 되고요. 근데 이게 차동 접속이 되면은 빼서 L1 플러스 L2하고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접속이 만약에 가동 접속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2M이 되고요. 차동 접속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2M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동 접속, 차동 접속 이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인덕턴스의 접속이 식 3-31과 3-32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앞에 콘덴서에서 축적된 에너지 계산할 때 자, 이런 식을 썼습니다. W는 2분의 1에 CV의 제곱 줄만큼 축적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은 이렇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하게 되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에 어떻게 LI의 제곱 줄만큼 축적이 된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식 3-33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다 됐네요. 그렇죠? 이론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계산하는 문제가 꽤 있는데 자, 지우고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가동 접속, 차동 접속, 자, 인덕턴스. 여기가 이제 개념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또 풀면서 이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다음에서 나타나는 법칙은 무엇인가? 유도기전력은 자신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 방해라고 하는 말 들어가게 되면 뭐죠? 방해, 2번에 렌즈가 됩니다. 2번, 다음은 어떤 법칙을 설명한 것인가? 자,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방해라는 말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요? 그러면 2번 렌즈죠. 3번, 자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하여 설명되는가? 방향 나오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렌즈야, 렌즈. 4번,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땡땡의 매초 변화량에 땡땡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도기전력 E는 어떻게 됩니까? N 권수의
델타 t분의, 그러니까 델타라고 하는 거는 변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변화분의 델타 파이, 시간의 변화량분의 자속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지나는 땡땡의 자속의 변화에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권수에 비례하게 된다. 코일의 권수하게 비례하게 된다. 답은 2번이 되죠. 5번.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매초 변화량에 뭐하고 매초 변화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코일의 권수에도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6번. 코일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의 이동 방향은, 자, 이거는 좀 오해하기 쉬운 문제예요.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코일을 보게 되면은 전류가 어떻게 흘렀다고 했냐면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흘렀다고 해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자석을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했길래 전류가 이렇게 흘렀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기를 만들었으니까 자기 자석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검류계라고 해서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자석 파이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렌츠의 법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유도기전력이 어느 방향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방해하는 거예요. 어떨 때 저렇게 오는 게 방해하는 겁니까? 내가 접근했는데 이게 밀어내는 게 방해하는 거죠. 그럼 내가 접근했다는 건 자석을 이 왼쪽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헷갈리죠? 답은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됩니다. 2번. 7번. 도체가 운동하는 경우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유용한 법칙은 도체가 운동하는 경우 기전력의 방향. 자, 힘이 작용했을 때 기전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알아내는 법칙. 이거 발전기 아닙니까? 발전기. 우발 오른손 법칙이죠. 2번. 8번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도, 자, 기전력의 방향. 9번.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하면 다른 쪽 코일의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상호유도라고 하죠. 10번. 50회 가문 코일과 쇠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에 0.1웨버에서 0.2웨버로 변화했다면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전력의 크기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러면은 지금 권수 N은 얼마냐면 50회죠. 50 곱하기 시간의 변화가 0.5초 동안에 일어났어요. 자속의 변화는 0.1에서 0.2가 됐어요. 그럼 0.1만큼 변화하게 된 거죠.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몇 볼트? 10볼트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11번. 권수가 150인 코일에서 2초간에 1웨버의 자속이 변화했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거죠. 11번에. 유도기전력 E는 N T분의 파이. 자, 권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150이라고 했고 2초 동안에 1만큼 된다고 했으니까 150 나누기 2가 되는 꼴이 돼요. 그렇죠? 그럼 75V 답이 2번. 12번. 매초 1A의 전류로 변하여 10V를 유도하는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원래 이렇게 기전력, 유도기전력 V는 L하고 T분의 I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식이 두 가지예요. 자, 근데 이때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10V고요. 자, 인덕턴스 모르고요. T, 시간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매초라고 하면은 1인 겁니다. 1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인덕턴스 얼마예요? 그러면은 10헨리가 되겠네요. 답은 4번. 13번. 자체 인덕턴스 2헨리의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했다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V는 얼만큼? L, 인덕턴스가 2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가 0.1초 동안에 1A 됐다고 하게 되면 이거 20V가 되겠네요. 답 2번이 되죠. 14번. 자체 인덕턴스 40mH 코일에서 0.2초 동안에 10A의 전류가 변화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자, L T분의 I. 지금 L 값 얼마라고 했냐면 40mL라고 했어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자, 시간은 얼마라고 했냐면 0.2초 동안에 10A 변화할 수 있습니다. 100 곱하기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V. 답 2V. 2번.
15번. 권수 N턴인 코일의 I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자속 파이가 발생할 때 인덕턴스는 얼만큼이 되는가? 지금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는 어떤 식을 써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 문제는 알고 답을 보면 알고 해설을 보면은 대충 알겠는데 내가 책을 딱 봤을 때 어떤 식을 써야 되지? 라고 하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는 그 문자를 한번 보세요. 일단 권수 N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류 I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속 파이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L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N, I, L, 파이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L, 파이는 Li, 인덕턴스 L은 I분의 N, 파이.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별표 하나 칩시다 라고 했던 문제죠. 답은 1번이 됩니다. I분의 N, 파이. 16번. 권수 N턴인 코일의 I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자속이 파이가 발생할 때 인덕턴스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냐? 자, 여기 인덕턴스에 대한 설명. 전류에는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설명 반비례하고 권수와 자속에는 비례하게 되죠.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찾으라고 하니까 틀린 거는 4번이 되겠네요. 인덕턴스는 전류에 비례한다가 잘못된 거죠. 1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권수에 땡땡하고 전류에는 땡땡하게 된다. 권수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1번이죠. 18번. 단면적 A제곱미터 자로의 길이 L, 투자율 뮤, 권수 N인 환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는 이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원래 자체 인덕턴스 L, 그러니까 물질에 따른 재료로서 자체 인덕턴스는 L분의 뮤 S N의 제곱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일이 어떤 코일이 있을 때 이렇게 코일이 있다. 그럼 이 코일의 인덕턴스 L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인덕턴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때 인덕턴스는 도체의 길이에는 반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체의 투자율, 면적, 그 다음에 권수에는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 식을 써야 되고요. 이 식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는 있는데 식의 모양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분의 뮤 S N의 제곱. 여기 S 면적 대신에 A라고 하는 말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A N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인덕턴스 L은 이게 뭐냐면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비례한다는 기호죠. N 제곱. N이 권수가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권수가 2배가 되면 4배가 인덕턴스 L이 4배가 늘어난다. 이 뜻입니다. 19번. 거기 있네요.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와 권수의 관계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답 2번이 됩니다. 20번. 권수 200회의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러서 0.025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냐? 자, 다시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쓰지? 내가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실 때는 권수 일단 20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수는 기호로 우리가 N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에 5A 나와 있죠. 전류는 I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속 0.025, 0.025 나오게 되면 자속이니까 phi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L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거 NI, phi, L 하게 되면은 L은 어떻게 합니까? I분의 N, phi. I는 5, 그 다음에 N은 200 곱하기 0.025 계산합니다. 답은 2번, 1이 될 겁니다. 21번. 권수 300회의 코일에 6A의 전류가 흘러서 0.05 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자, 역시 L은 I분의 N 파이. 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러면 2.5 헬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22번. 환상 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의 권수를 3배로 하면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보게 되면 자체 인덕턴스는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권수를 몇 배, 여기 몇 배 했다고 하니까 3배 하게 되죠. 그럼 3배의 제곱하게 되면은 총 9배가 되니까 9배가 늘어나게 된다. 2번이 되죠. 23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원래 인덕턴스의 식은 이렇게 한번 가보죠. L은
L1 플러스 L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M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는 가동 접속되었을 때, 한쪽 방향이 되었을 때, 이 마이너스는 차동 접속이 되었을 때고,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K하고 루트 L1, L2가 되죠. 이 K는 뭐예요? 결합계수라고 했었죠. K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지금 그러면은 답은 3번이 되고요. 일단 4번 결합계수 물어보죠. 결합계수 물어보니까 답은 요거가 되겠죠. 3번이 되겠죠. 25번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K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수에다가 0 곱하게 되면은 그 값은 0이죠. 답은 1번이죠. 26번 두 코일이 접속되어 있는데 이상적인 접속이었을 때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상적인 접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M 상호 인덕턴스가 이상적인 접속일 때는 K가 1일 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루트 L1, L2가 되죠.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M의 제곱은 M의 제곱은 그냥 L1, L2 이렇게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26번의 답은 3번이죠. 27번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의 결합계수가 1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1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요거 답은 2번. 28번 누설 자속이 발생되기 어려운 경우 누설 자속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누설 자속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누설 자속은 자속이 새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누설 자속이 발생되기 어려운 경우는 우리한테는 좋은 경우예요. 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니까. 우리에게 좋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1번에 자곡의 공극이 있는 경우 안 좋은 거예요. 자속 밀도가 높은 거 안 좋은 거예요. 3번도 아니에요. 4번이 좋은 겁니다. 자기 저항이 작은 경우.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죠. 29번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 250L의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면 결합계수는 얼마큼이냐? 결합계수 K는 29번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 L1, L2가 160, 250 루트 160 곱하기 250분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 계산할 수 있습니다. 0.75 답은 0.75 30번 자체 인덕턴스가 40, 90이다.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 상호 인덕턴스 얼마냐? 누설 자속이 없을 때는 요거죠. 그렇죠? 이때 상호 인덕턴스 M은 40, 90이니까 40 곱하기 90 하게 되면은 루트 3600 하게 되면 이거 그냥 60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62번이죠. 31번 0.25헬리와 0.23헬리의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인덕턴스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응용 문제, 베스트 문제입니다. 0.25와 0.23 원래 인덕턴스는 L은 이렇게 됩니다.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입니다. 근데 최대값은 얼마냐고 했으니까 이게 더할 때겠죠. 그리고 M이 최대값일 때는 바로 그 결합계수가 1일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이때. 그렇죠? 그럼 이 식을 다시 하게 되면은 L1 플러스 L2 플러스하고 2하고 M은 루트 L1, L2일 때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일 때, 가장 클 때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0.25와 0.23이 되는 거니까 0.25 플러스 0.23 플러스 2하고 루트 0.25 곱하기 0.23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값 계산하게 되면 0.96이 나올 겁니다. 가장 클 때는 0.96이 된다는 뜻입니다. 32번 L 헨리 코일의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축적되는 에너지, 저축되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L, I의 제곱 줄 만큼 축적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33번 자기 인덕턴스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덕턴스는 축적된 에너지는 L 인덕턴스에는 비례하고 전류에는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34번 어느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류를 3배 높이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게 일정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변하지 않아야 될 때요. 그때 전류를 3배 높이면 자 이걸 3배 하게 되면은
인덕턴스는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3배 하게 되면 3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9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L, 인덕턴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9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가 일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9배 늘어났으면 이게 9분의 1배 되어야 W 값이 일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35번. 자체 인덕턴스 40mH 코일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는가? W는 2분의 1에 L 값이 얼마냐면 40mH,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전류는 10의 제곱 계산합니다. 이 줄 나오게 되네요. 36번. 자체 인덕턴스 20mH 코일에 20A의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큼 되는가? W는 2분의 1 Li 제곱, 2분의 1 곱하기 L 값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I가 20. 제곱 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은 여기 4줄은 Li 코일의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이런 Li 이렇게 외우죠. 37번. 자체 인덕턴스 0.1헬리의 코일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계속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2분의 1에 곱하기 L 값이 0.1이고요. 전류가 5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1.25줄이 될 겁니다. 답은 3번. 38번. 자기 인덕턴스 L헬리 코일에 I아의 전류가 흘렀을 때 축적되는 에너지와 전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8번. 축적되는 에너지는 전류의 제곱이라 하게 되니까 축적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네요. 포물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를 만났습니다. 인덕턴스는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인덕턴스, 똑같은 코일이 있는데 이 똑같은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혹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전류를 흘렸을 때는 얼마나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느냐, 자기장을 흘렸을 때는 얼마나 전류를 잘 만들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L이라고 하게 되고 인덕턴스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위는 헬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덕턴스가 클수록 전기를 자기장으로 혹은 자기장을 전기로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는 또 몇 개의 턴스가 더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전기를 잘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교류에서 총집합인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서셉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 용어가 한 5개 정도 앞으로 더 나올 건데 그것까지만 나오게 되면 이제 생소한 용어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같이 가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영에 대해서 빗대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발차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법도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느려 보이고 속도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기술을 배우게 된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빨리 저 앞으로 헤엄쳐서 나갈 것입니다. 같이 그 사실을 믿고 계속 나아가 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